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 들어온 건강 뉴스 두 가지를 종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 건강에 대한 뉴스인데요. 심장이 건강하려면은 장이 좋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내장, 대장 뭐 이런 우리 배 네, 속에 네, 있는 장기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이 콜로라도 대학에서 밝혀낸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장이 좋아야 심장도 건강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에 미생물군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군의 상태가 좋아야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연구는 콜로라도 대학의 통합 노화생리학 연구소 소장인 덕 실즈 교수가 주도를 했고요. 네. 보고서는 미 생리학협회 저널 피지올로지에 실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을 어제 이 과학 전문 매체죠 사이언스 데일리가 전했습니다. 심장하고 장이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는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45살부터라고 해요. 45이요? 네. 그리고 60에서 79살 사이 이환율,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한 인구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에 걸려 있는 환자 수는 70%에 달하고요. 아이고. 80살부터는 80%를 훨씬 더 초과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네. 8명은 심혈관 질환이란 얘기네요. 네. 거의 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어져 오면서 사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했던 동맥이 뻣뻣해지고 원래 기능을 상실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노화가 진전되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 이유를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군이다. 이제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군이 생성하는 유해 대사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생쥐들을 갖고 혈관 내벽의 건강 상태와 이어지는 큰 동맥의 경직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마리의 생쥐들을 어린 생쥐, 늙은 생쥐 이렇게 두 실험군으로 나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항생제를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항생제 투여로 장내 미생물군을 대폭 줄이려고 한 건데요. 아하. 그러고 나서 각종 혈액 내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염성 화합물, 세포 조직을 손상하는 유리기, 산화 방지 물질, 그리고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등의 수치를 분석해서 비교한 겁니다. 네, 이 연구 결과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3, 4주 정도가 지나니까요. 늙은 생쥐군에 있던 이 생쥐들이 혈관 건강에 관한 모든 측정값이 다 개선됐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젊은 생쥐군에선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늙은 생쥐들의 장내 미생물군을 줄이니까 혈관 건강이 어린 생쥐들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혈관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이 항생제 투여 이전에 그 미생물군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혈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 무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아하, 또 연구를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네. 다른 한 무리의 생쥐들을 이제 대조군으로 만들어 놓고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기존의 두 실험군과 함께 장내 미생물군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생쥐군에서는 질병 연관성이 알려졌던 세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증성 세균인 디설포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프로테오박테리아 등이 많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미생물군이 만들어내는 대사 부산물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늙은 생쥐의 혈액 안에서 TMAO라는 유독물질 수치가 어린 생쥐의 3배나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심근검색, 그다음에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다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연구 결과의 키워드, 주요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미생물군이 만들어내는 유독 물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오래 전부터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동맥 건강을 해친다. 이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몰랐는데 네. 유독 물질인 TMAO가 그 이유로 파악됐다고 밝혔고요. 음. 나이가 들면서 장내 미생물군이 TMAO 같은 유독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유입해서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조직 손상을 일으킨다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네. 그 TMAO를 없애기 위해서 또 장을 좋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과 심장 건강을 개선시켰지만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 뭐 항생제를 복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연구진들도 심혈관계를 이제 젊게 유지하려고 항생제 복용하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널리 이용하기에는 항생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많죠. 보고가 네.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항생제 복용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관건인데요.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로운 미생물이 많은 요구르트, 네, 요거트, 네. 그다음에 캐피어, 음. 김치까지. 김치. 네, 음. 그래서 유산균 식품과 신선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것을 연구진은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장내 미생물군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서 심장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네. 한 2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오신 그 효소 박사, 네. 효소 박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효소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지금 그렇죠. 효소도 좋은 지금 저 식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식품이라는 게 효소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효를 네. 시키는 거니까. 음. 그리고 그 요즘 이렇게 음식으로 유산균을 섭취하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요. 정제로 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네, 네. 그런 거를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그렇겠죠. 않을까요? 네. 예. 저도 효소 먹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건강 뉴스는요. 뜨거운 티와 관련된 그런 뉴스인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암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 뭐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뜨거운 티, 이 섭씨로는 60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마시게 되면 식도암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이란의 박사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요. 홍차와 녹차를 아주 뜨겁게 마시는 이란 북동부의 골레스탄주 주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0년에 걸쳐서 이제 추적 조사를 벌였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사가 벌어진 골레스탄주는 과거에 식도암 발생률이 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뭡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뜨거운 찌개라든지 국을 네.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네. 들었었는데 그게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제 처음에 이들이 즐겨 마시는 차 온도를 실제로 재봤다고 해요. 그래서 차 온도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감촉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차의 온도를 측정하고 어허. 식도암 발생을 추적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사 기간 동안 317명이 식도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섭씨 60도 넘는 뜨거운 차를 마신 사람들이 그 온도가 60도 이하를 마신 사람들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90%나 높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마시는 차의 온도가 섭씨 75도인 사람은 식도암 음. 발생률이 2.4배나 더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부은 다음에 2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조금 식었다가 마시는 사람이 6분 정도 더 기다렸다 마시는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는 커피를 안 마시고 이제 주로 차를 마시기 때문에 네. 티 전문점에 가도 이제 차를 픽업을 하는 편인데 그렇죠. 항상 이렇게 뜨겁게 주더라고요. 나의 식도를 네. 다 익혀버릴 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네. 미지근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추가로 아. 항상 하거든요. 네, 네. 예. 이거 뜨겁게 먹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연구에서는요. 녹차하고
홍차 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두 개만 피하면 다른 음료는 괜찮은 거예요? 뜨거워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조사가 홍차랑 녹차가 대상이 됐지만요. 사실 뭐 커피나 핫초콜릿 같은 다른 종류의 뜨거운 음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음료가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이나 찌개도 너무 뜨겁게 그렇죠.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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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식도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를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네. 이 염증이 발암성 화학물질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결국 식도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켜서 식도암 발병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요.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중국, 이란, 터키, 남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섭씨 70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거긴 이 터키 쪽에 가보면 정말 뜨거운 것들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 뜨거운 거 너무 뜨거운 거 많이 들지 마시기 커피는 바랍니다. 근데 또 미지근하면 맛이 맛이 없다고 안 없어요. 드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조금 온도를 낮춰야겠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